위대한 결집력을 보여주신 우리 민주 시민들과 민주당 지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처럼 그 전당대회처럼 정말 고의적으로 엉망으로 진행했던 이런 대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심의 불안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고 그걸로 역대급인 승리를 거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기사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합산 득표율 77.77%를 기록해 당대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 기록인데요. 그야말로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탄생하게 된 거죠. 나 역사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7.777% 대 22.22%입니다. 이게 계속 그 함수가 안 돼서 그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2, 3. 네. 그러니까 이 세븐은 올 세븐인 거죠. 올 우리가 세븐. 카지노에서 최고 배당이 나오는 올 세븐. 우리 슬롯머신의 최고 배당률. 네, 1200배거든요. 네. 올 세븐 파이브 스타를 잡아냈다. 그런 생각 못 해봤네. 결국 선거 결과는 우리한테는 잭팟이었다. 그리고 박영진한테는 2번으로 가라. 이찍에게 가버려, 이 새끼야. 너는 이찍이다. 너는 이찍이야. 라고 하는 아니면 3까지.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투표율이었습니다. 어떻게 짜맞추려고 해도 이렇게 짜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신기하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정말 그 가장 극적인 것은 말이죠. 우리가 늘 걱정했잖아. 일단 수석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인의 우리가 원하던 의원들을 다 당선시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대의원표가 있고 서울과 경기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날까라고 들여다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 시민들이 정말 절묘하게 조정을 잘했어요. 진짜. 그래서 5위로 내려온 사람을 계속 3위로 끌어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와이어 투 와이어 1, 3, 4, 5 등을 다 차지하는 엄청난 결과.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네, 뭐 도랑치고 가재치고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도 안 놓치고 4명 다 올리고. 그렇죠. 이거 참 어떻게 짜고 해도 이거 하기 힘든데. 그걸 짜고 하는 과정 중에 장경태, 소형그, 박찬대를 3에서 5등 사이에서 계속 돌려준 거예요. 5등 하면 3등으로 올려주고 5등 하면 3등. 5등 하면 3등으로 올려주고 네. 이 놀라운 사이클들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면서 저쪽에 엄청난 조직표들을 막아냈다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일단 선거 결과를 좀 보자면 이재명 당대표 선거에 일러 무슨 말 하겠어? 우리한테는 잭팟인 거지. 근데 이게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가장 걱정했었던 게 대의원표였단 말이죠, 대의원표. 그래서 대의원들이 막판에 어떻게 배신을 때릴 거냐라는 부분 안에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전애들의 결정적인 혼선이었던 거야. 막판에 너무 뒤늦은 이게 지금 이 대의원표를 보면 당연히 이제 당연히 1등은 정청래 의원으로 갔지만 2등이 놀랍게도 송갑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 요거거든요. 요쪽인데 요거를 보면은 대의원이 서영교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네. 20% 넘게 나왔고 그 다음이 성갑석 의원인데 17.89%. 와. 오. 오히려 고민정보다 많이 나왔죠. 네, 정청래 고민정 의원이 1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 대의원들 대의원 안에도 내가 보기에는 한 6% 정도는 뭔가 물들어 있는 대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몰표로 인해갖고 송갑석이 마지막 역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박찬대 의원이 엄청난 표를 얻어냄으로 인해갖고 또 우리 쪽 대의원 표가 상대적으로 서영교 의원한테 압도적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만일 이거를 정청래 의원한테 몰표를 줬다 그랬으면 뭔가 수치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절묘하게 서영교, 박찬대 그리고 장경태에게 대의원들이 우리 쪽 대의원들이 똑같이 표를 몰아준 거예요. 장경태 12, 서영교 20, 박찬대 15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순서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을 5로 아니 5를 3으로 끌어올리는 이 절묘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등을 찍어라고 하는 이 절묘한 투표 방식이 진짜. 결과적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가 열심히 뻔뿌질하는 게 우리 송작가 TV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마지막에 결과 발표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맞아, 같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 특히 저는 볼 때 이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당원이 안 되고 일반 당원이신 분들이 어떻게 했냐? 정청래 31.61, 박찬대 25.77입니다. 그렇죠. 박찬대한테 마지막 날 몰표를 줘버린 거야. 여기까지 떨어져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 11%가 좀 못 되는 수준에 있던 사람은 세상에. 몰표를 줘서 2등으로 끌어올린 거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대단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저쪽 애들이 몰빵론을 피고 이간질을 하고 별의별 조작표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선거 상황과 이쪽에 어려운 뭐 대의원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에도 불구하고 50표짜리 대의원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5대 5였으면 저쪽 애들이 3명, 2명 가져갔을 겁니다. 8대 2기 때문에 우리 쪽 지지자들이 이미 8대 2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대의원 투표한테도 흘러나온 거고 4명을 전부 다 당선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저 친낙계 윤영찬은 자기가 사퇴하면서까지 송갑석 후보한테 올인을 했는데 그거 내기한 거라니까. 어? 전라도에서 표 많이 나온 사람이 남고 모질한 사람이 사퇴하기로 했는데 전북에서 거의 뭐 쫄망했거든요, 윤영찬이. 그래서 송갑성에다 몰아준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송갑성한테 표가 많이 가긴 갔어요. 그 결과 고민정의 20%대도 무너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 쪽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또 뭐 사법 리스크니 뭐 흥행 실패니 저조한 투표율이 그런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팬덤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일부 극성 팬덤은 야이. 투표도 못했어 이번에. 극성 우리, 팬덤인데. 우리 아이고. 새로운 개딸들은 투표도 못했고 이제 걔네들 투표율이 낮다 그러는데 투표율은 지난번 선거 때하고 비교해 전당대회 때하고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절대 수치상으로 그 당시보다 40만 이상 늘어난 120만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지난번이랑 똑같은 투표율을 냈기 때문에 변별력은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더 그렇죠. 많은 당원이 참여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치면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할 거면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당대표 경선을 했을 때 국민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1, 2차 평균이 82.3 대 17.8입니다. 이게 뭐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뭘 갖다를 대기나 하지. 이거 저게 당원 투표가 아니잖아.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저 국민 안에는 여론조사. 민주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론으로 따져보더라도 박영진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의원의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비참한 표를 받아들게 되면 비참. 얘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도대체 쪽팔리게 나를 밀어준다고 뒤에서 뒤에서 펌핑하던 새끼들은 도대체 표를 누구한테 준 건가? 라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인 거죠. 분명히 그 박용진 의원 만났을 때는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걱정하지 마. 우리 대의원표 다 네 거야. 갑자기 줬던데?
네. 결과적으로 그건 좀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거는 뭐 분야가 다르니까. 최고위원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의원표 안에서도 사실상 이탈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대의원 중에 매수당한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들도 지역 정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대세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줄을 잘 서야지. 정치하려면 줄을 잘 서야지. 더군다나 호남 쪽에 있는 쪽 대의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이런 쪽에 동원됐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서울 일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직력 갖고는 국민들의 요망과 당원들의 바람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 2차 평균을 내서 82.3 대 17.8이잖아요. 근데 보면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을 보면은 80까지는 안 가거든요. 일반 당원은 86까지 가는데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은 뭐 78, 이것도 높은 거지만 그렇게 치면 국민들이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재명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당에서보다 비율이. 그리고 그런 바람은 역순인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새롭게 등장할 야당 대표인, 자기가 지지하지 않던 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통해 갖고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안 하는 얘기 제가 하나 꼭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 주세요. 왜냐면 지금 도배되고 있는 사진들이 체조 경기장 안에 사람이 없다. 그들만의 리그다. 지난번에 그 안에 꽉 찼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올라오는 주로 사진이 그거예요. 체조 경기장 안에 사람이 없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미친 선대위가 이걸 조장했어요. 원래는 이 대의원 투표 15,000명 대의원들을 다 모아서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난번 선거 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당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 못 오게 했어요. 허허. 심지어 대의원 투표도 사전에 온라인으로 할지 현장 투표를 할지 본인 보러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굳어져 버리고 나니까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걸 독려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텅 빈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는 입장하지 못한 권리당원들과 각자 자기 일반 최고위원을 일반 당원들이 각자 그 앞에 모여 있는 천막 앞에서 다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건 싹 뺐습니다. 강강술래하고 난리 났던데.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투표하겠다고 결정했던 15,000명 대의원들 중에 내가 거기 가서 투표를 할게요라고 사전 신청한 사람들 뿐이었고 그 사람들도 3,000명으로 제한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막상 온 숫자들이 뭐 정확하게 현장 투표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0명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체조 경기장을 빌려놓고 텅 빈 거지.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고 그 영상 보니까 왜 투표율 같은 거 발표할 때 있잖아요. 도정하는 막 얘기하잖아요. 몇 퍼센트 이럴 때 그 함성이 으악 하는데 우리가 딱 좋아하는 의원들만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 고민정할 때 좀 조용해. 결과적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3,000명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 당원들을 구역을 분리해서라도 참여하게 했으면 훨씬 더 마지막 피날레를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꼴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 집 잔치를 연다고 해놓고 문을 걷어 잠근 겁니다. 이번에 선관위는. 뭘 그렇게 싫어하죠? 이재명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원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것 갖고 이재명만의 잔치다 그러면서 막 갖다 악담을 써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큰 대승이라는 점을 여러분 이런 기사 쓰고 있는 기레기들이나 마치 이거 폄하해서 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심정이죠. 역대 최다 득표입니다. 역대 최고 비율 득표. 이거는 그 누구도 깨지 못한 거예요. 77.77? 이낙연도 60점 몇 %가 다예요.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
숫자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7777. 잭팟.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수락연설을 했잖아요. 네. 난 솔직히 수락연설에서 네. 강한 걸 기대했어. 왜요? 네. 어떻게 강한 거? 지금 있는 적폐 사건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조사와 다 죽여버리겠다? 거기에 대한 물론 그렇게 심하게 안 할 줄은 알았는데 못하면 그 얘기가 어떡해. 한마디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하나도 없고 불의에는 맞서 싸우겠다. 야, 국민 그런 얘기 상생을 했잖아요. 위한 통합하고 여당이 정신 차리고 도우면 도와주겠다. 민생 민생이 중요시하고.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한 평상시에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이분이 작전을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 작전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대여 투쟁에 있어서 네. 자 이번에 추경해갖고 국민지원금 드립시다, 방역지원금 드립시다라고 해갖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안 받아? 안 받으세요? 아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럼 이건 단독으로 처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게 맞죠, 사실. 민생에 관련된 안들을 오히려 야당 대표가 해결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지금 얼마나 이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무슨 우리 김명신 특검 중요하죠. 김명신 근데 특검.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고 그것도 해 나가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주안점은 지금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고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야. 야당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이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 계속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동안에 봐왔던 약간 이상한 민주당, 애매한 민주당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너무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빠른 당규 내지는 안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최고 의결기구로 올라갈 수 있는 변혁을 빨리 시작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믿습니다. 대의원 이거 비율 이것도 줄이고 없애고 당원들 그냥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50표 말고 5표만 합시다. 5표도 많 그냥 1대1로 합시다. 뭐 사람이 괜찮아. 그 그럼 정도는 뭐. 줘도 돼. 그러니까. 50표를 줘도 돼요? 이 영향력밖에 안 되는 것들이야. 네. 다음번엔 더 영향력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괜히 아이한테서 사탕을 다 뺏기보다는 아니 근데 내가 볼 고스란히 때는 좀만 할 때 확해야 돼. 이거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못합니다. 딴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왔을 때 기회 잡았을 때 딱 해버려야지. 그래야지 지지한 사람도 효능감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0에서 1까지 오는 거 바라지 않아. 5 정도 오는 것도 나는 양보할 수 있다. 이제는 네. 양보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안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자, 서로 각자 기대치가 클 건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네. 자, 이런 와중에 당대표 비서실장에 천준호 대변인의 박성준 의원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박성준 의원은 많이 얘기 들었는데 네. 천준호 의원 나 처음 들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 아니 뭐 처음 듣기까지 이름은 아니 들어봤지. 내가 뭘 솔직히 또. 300명 국회의원 이름 어떻게 하냐고. 아니 다 몰라도 네. 대충은 알 거 초선 아니에요. 90명 어떻게 하냐고. 근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초선 천준호 의원을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준호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그 비서실 부실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분이고 예전에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도 비서실장 하셨고. 바로 그 점입니다. 대부분 비서실장을 세울 때는 자신의 최측근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중진들을 대부분 많이 세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초선인 0.5선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초선인 이재명 의원이 중진을 거기다 세울 리는 없다고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파격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결국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당내 계파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과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천준호 의원이 원래 박원순 개잖아요, 사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기획보좌관이고 캠프 시민유세단장이었고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고 서울시장 정무보좌관했고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박원순 개죠.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없으니까 사실은 박원순 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친문계로도 가고 뭐 SK계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기 또 융화되기도 좀 그래요. 거기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 리더 없어졌다고 좀 애매해. 약간 패전 장소 같은, 약간- 주군을 잃은 장소 같은 뭐 삼국지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천준호 의원을 딱 뭐 임명한 거 보니까 요 계열이 아마 박원순 전 시장 계열이 아마 이재명계로 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우리 이재명 의원도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행정가로 변신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박원순 의원하고 이 힘을 합쳤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다고 치면 박원순과 이렇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시민 세력들과 지지자들이 그렇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의 앞으로의 무한한 역할과 어떤 그 가능성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기대는 하겠지만 못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럼요, 혼낼 거예요, 우리. 네. 그리고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사실은 언론인 출신이거든요. 네. 언론인 출신이면 거의 100% 친낙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재명 왜 했을까? 나 잘 모르겠네.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못하면 또 뭐 할 텐데 그래도 뭐 임명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지켜봐야겠죠? 이제 대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언론과의 어떤 결합 관계 그리고 언론하고의 지금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내기 위한 또 하나의 뭐 교두보로 박성준 의원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건데 박성준 의원이 그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언론도 변화할 거예요. 사실 욕하고 싶은데 형들이 욕하고 싶은데 지금 기댈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친야 언론인들 슬슬 기지개를 펴시고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환경 조성에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당대표 취임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환담하셨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신 건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 첫날인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인데요. 뭐 최고위원 5명도 같이 간다고 하네요. 야, 고민정이 그 자리에 가서 문 대통령한테 인사를 할 때 스스로 얼굴이 달아오르지 않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지금 또 하여튼 똥파리들이 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니까 까고 있어. 이재명 까는 사람 똥파리도 있고 문재인 딸 아니 똥파리들이 바빠. 이게 사실 이제 선거 과정 중에 나 있었던 진짜. 얘기가 이거 다 친문이래. 반명은 다 친문이래. 그래갖고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 속여왔잖아. 네.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둘이 만나버렸네? 그러니까 지들 얘기가 궁색해진 거지. 아니, 이러시면 상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니네 파리들 상도인 거고. 지금 있는 입장에서 니네 비명이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갖고 전당대회에 나왔고 이긴다며.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그래서 그거를 비난한다 그러면 니들이 좋아하는 분을 만나러 갔는데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하여튼 뭐 앞뒤도 안 맞고 애들은 무조건 그냥 갈라치기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 진짜. 근데 안 통하는 거 이미 알았잖아요. 그럼 그만해라 이제 수박들아 똥파리들아 좀 그만합시다. 안 피곤하니? 아유 진짜.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이미 있었고요.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사저 내려갔었을 때 왔을 때 봉화마을 갔다가 봉화마을 갔을 때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혹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혹시 다음에 같이 찍읍시다. 일이 있으니 지금 찍읍시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야. 아 그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다 예상을 하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는 시국들을 사실상 조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올 것을 예측하고 계셨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있잖아. 교황도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왜? 문재인 대통령 그쪽이잖아. 천주교 신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을 직접 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같이 갑시다, 문 대통령. 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고 봐집니다. 아, 근데 분명히 그 교황청도 윤석열하고 미신, 뭐 무당, 그렇지. 이거 알 텐데 같이 못 그 갔을. 사탄의 쓰인 자잖아, 쟤는. 같이 갈 수 있나? 나를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뭐 성경 이러고 들고 다니다가 손에 왕자 쓰고 다니는 놈 아니야. 그건 또 개신교 성경. 어? 아, 어찌 됐거나 성경을 그따위로 들고 다니는 놈 아니야. 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현실 정치에 콜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알맞는 사람이네. 참 그렇죠. 뭐 군 관련해서도 군대 뭐 특전사 특전사 출신 출신이시고. 해가지고 뭐 다 알아. 우리나라 안보 현재 세계 1위가 돼버린 우리나라 안보 산업과 다 해놨어. 지금 이 기틀을 다 따진 분이에요.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어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각종 무기들에 대한 개발과 위성 성공 등등에 전부 다 투자를 먼저 하신 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천주교 신자하고 하여튼 뭐 다 우주의 기운이 진짜 모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야, 드디어 제왕성이 뜨는 건가요? 이제 과연? 간악한 사교의 무리들을 정리할 때가 된 것인가요? 네. 어쨌거나 이번 이 회동을 통해 가지고 저는 현실적으로 돌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정치 참여 직접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발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충고 그리고 대외적인 특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 원수들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쪽에다가 한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 뭐 앞으로 나설 시기 뭐 나서지 않아도 돼. 나서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를 뭐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 전 세계 언론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려면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한테 뭔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서로 앞으로 세계 정상들이나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김진표를 만나러 갔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당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문과 친명의 갈등 구조가 앞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77%라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따지면 87%, 97%일 거예요. 지금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한테서 그러한 투표를 해 놓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조합이 우리가 정권 승계를 이루지 못했지만 정권 유지를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좀 더 강하고 좀 더 개혁적인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이거 이재명 그 대표의 말이죠.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기념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분의 수락연설을 100% 인정합니다. 자, 여기 또 똥파리들이 뭐 문재인이 이재명 수사를 제일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말고 냅둬봐요. 어디까지 얘기하나 보게. 쫓아냈는데. 아유, 아깝다. 요즘 팔이 귀한데. 네. 그리고 참 얘는 의무감이 있는 팔이네요. 열심히 하네. 어저께 그렇게 처맞고도 그래요? 오늘 와서 알바를 할 마음이 있는 심지가 굳은 팔이었는데 원래 돈 앞에서는 야. 영혼을 버립니다, 사람이. 어제 지고도 돈을 풀었을까? 그런.
아, 풀 돈이 없을 텐데. 풀 돈도 없거니와 풀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 네, 전쟁 끝나고 나서 용병을 풀었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하는 똥파리 미안해. 너무 손이 빨라서 보내버렸네. 네, 똥파리님도 밥은 먹고 다니냐. 네, 파리가 똥을 먹고 귀하다. 다니겠죠? 아, 또? 네. 네, 자, 점심시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승리를 좀 만끽하면서 네. 이것도 반대 급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으면 일만 기쁜데 저쪽이 난리가 나니까 이가 기뻐요. 네.